2016년도 1월 1일부터 한 4년간 적립식 투자를 비트코인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딱 4년 뒤에는 수익률이 딱 5배가 되어 있어요. 5배요? 올해 안에 큰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플랜을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블록체인 스타트업인 이제 업루트 컴퍼니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업루트 컴퍼니는 비트코인을 적립식 투자를 잘해주는 솔루션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현재 지금 한양대학교에서 블록체인 비즈니스를 또 가르치고 있고요. 네. 대표적인 서비스가 비트세이빙 맞나요? 아, 맞습니다. 비트세이빙입니다. 아, 네. 비트세이빙 서비스의 대표를 맡고 계시기도 한데요. 네. 교수님 그 비트세이빙 어떻게 하는 거냐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뭐 방법은 어떻게 설명이 지금 가능하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소개도 한번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그 비트세이빙은 이제 제가 이제 암호화폐를 투자를 하면서 네. 가장 좋았던 투자 방식이 네. 이제 적립식 투자라는 방식이었고요. 그 적립식 투자를 이렇게 제공해주는 이제 서비스들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를 하면서 가장 확실하게 이 자산은 투자를 해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고 스터디를 하면서 알게 된 자산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적립식 투자를 가장 잘해줄 수 있는 서비스이고요. 네. 저희 서비스에서 뭐 매일 매주 본인이 주기를 정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2개 자산을 취급을 하거든요. 네. 2개 자산을 선택을 해놓으면 저희 서비스가 자동 구매로 계속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자동 매수를 해줍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이용하시는 거래소를 사전에 연결만 한번 해두시면 네. 네, 그런 서비스입니다. 네. 제가 그 지난번 그 교수님 나오셨을 때가 한 3개월 전인가요? 1월 달이었어요. 1월 달이었죠. 네.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때부터 처음에 한 50만 원씩 사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그 50만 원씩은 비트세이빙으로 연결해서 사다가 네. 그 중간에 너무 빨리 오르는 거예요. 네네. 비트코인 가격이.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목돈을 들여가지고 네네. 빨리 사버렸어요. 근데 이거는 그래서 이제 목돈이 들어가니까 이거를 50만 원에서 25만 원인가로 줄여놨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건 지금까지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는. 근데 수익률이 40%가 넘더라고요. 한 2개월? 네. 2개월 정도? 네. 네네. 한 30% 후반에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제 갔을 때 40%였는데 오늘 좀 떨어져가지고 30% 정도 나오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때 아마 또 웅구 대표님께서 하셨던 시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하셨거든요. 네. 이게 수익률이 좋고요. 그리고 네. 저는 이게 상승장 때 이 네. 방법을 해서 수익을 내는 것들도 사실 중요하긴 한데요. 네. 이게 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은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심지어는 한 70%, 80% 하락하는 시장도 있고요. 네. 그런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익을 내면서 또 실패하지 않고 투자를 할 거냐라는 방법에서는 이 방법이 좋은데 실제로 저희 서비스를 이용하셨던 분들이 2022년도부터 네. 많이 시작을 하셨어요. 2022년도 한 80% 하락하는 시장이었잖아요. 5월 달에 루나 막 터지고 11월 달에 이제 FTX 터지고 네. 거의 멘탈 다 나가던 시장이었는데 네. 그때부터 이용하셨던 사람들도 꾸준히 적립 투자를 이어서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이용하셨던 분들의 거의 대부분은 거의 높은 수익률을 지금 다 달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거에 시장에서 좀 의미 있다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요 지금 폭락을 이렇게 했는데 네. 앞으로도 조금 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폭락을 했는데 네. 그 제가 몇 번 이렇게 좀 인용을 하기는 했었는데 네. 크게 상승장과 하락장이 있어요. 네. 횡보장도 있고 이게 특히 사이클에 따라서 상승하면 하락하고 있었는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이게 한 4년 주기이긴 했었어요. 네. 그리고 뭐 과거에 쭉 그랬었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상승장에 속해 있는 시기라고 좀 봐요. 상승장 내에서도 단기 하락은 2017년도 같은 경우가 1월에 이제 100만 원이던 비트코인이 연말에 2천만 원까지 갔잖아요. 한 20배 정도 오르던 시기에 한 30% 정도 되는 단기 하락이 7번 있었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에도 이제 5번 있었어요. 4번에 5번 정도. 그러니까 이 상승장 내에서도 한 30%에서 40% 하락은 그 정도 수준이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하락장으로의 전환이냐
상승장으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냐 이거는 판단해 볼 필요는 있어요. 이건 중요하겠죠. 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근거나 지표상으로는 여러 가지 현재 상승장 추세에 있다. 어떻게 보면 상승장의 초입을 조금 더 지난 상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4년 보고 지금부터라도 사도 음. 꽤 좋은 성과를 나중에 얻을 수 있다. 그 재미있는 지표가 있어요. 네. 제가 데이터는 여기 딱 가져온 건 없는데 네. 4년 주기라고 하니까 네. 매년 그러면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매년 1월 1일부터 적립식 투자를 비트코인 했다고 가정을 하고요. 네. 2016년도부터 쭉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2016년도 1월 1일부터 한 4년간, 네. 2017년도 1월 1일부터 4년간, 네. 2018년도 1월부터 4년간 네. 이렇게 하면 딱 4년 뒤에는 수익률이 딱 5배가 돼 있어요. 5배요? 그러니까 470% 80%, 한 5배에서 6배 사이. 이야. 항상 그랬어요. 그리고 2019년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면 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말이잖아요. 그 2022년도 말 같은 경우는 요거는 4배가 안 되긴 했는데 그 4년 안에 네. 5배 수익률을 항상 터치를 하게 이야, 했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적립식 투자는 사실 때와 시를 별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작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일반 트레이딩은요. 네. 2개를 맞춰야 돼요. 음. 2개 뭐랑 뭐 맞춰야 되는지 아세요? 우선 뭘 사는 시점. 매수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잘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저가에 사야 되죠. 그것만 한다고 되지 않아요. 매도는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매도 타이밍 잘 못 맞추면 결국 손실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트레이딩은 사는 타이밍, 매도 타이밍 다 맞춰야 돼요. 이야. 근데 저는 이제 적립식 투자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누군가한테 이 자산이 좋다라고 들으면 그때 바로 시작을 해라. 네. 그때 바로 뭐 공부하고 시작하지 말고 그냥 그때 바로 시작하고 소액부터 담그면 공부가 진짜 공부가 되거든요. 여기 공부를 하다 보면 이 자산을 공부하다가 도저히 아니겠다고 스탑할 수도 있고요. 자산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장기 투자가 가능하거든요. 이게 시작은 언제든지 시작을 하고 나중에 끝나는 시점, 판매하는 시점만 잘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투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끝나는 지점만. 왜냐하면 자산에 대한 공부가 됐기 때문에 장기 투자가 가능하고 자산에 대한 공부가 됐다라는 거는 장기적으로 성장한다라는 자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적립식 투자가 여러 면에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 포인트만 보더라도. 아, 네. 저는 지금 이장호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너무 와닿는 게 그래요? 제가 실제로 실천을 했고 네. 수익률도 거두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 앞으로 평생은 비트 세이빙으로 사겠다. 평생 한 10만 원씩은 계속 사겠다. 파는 거는 이제 제 일부 계좌에 거기서 팔 때도 사는 거죠. 네. 왜냐면 이건 안 보려고. 그렇죠. 저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저 판매하는 거 있어요. 네. 근데 또 계속 사고 있거든요. 네. 이게 지금 판매하는 거는 우리가 매수를 할 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매도 시점, 목표하는 지점 잘 정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끝나는 시점은 정가일 수도 있어요. 1억에 판다, 2억에 판다. 네. 그리고 수익률일 수도 있어요. 난 2배 되면 판다, 3배 되면 판다. 또는 보조 지표를 보고 정할 수도 있어요. 나는 뭐 MVRB라고 하는 온체인 지표에서 뭐 3 넘으면 팔겠다. 나름 정하는 거죠. 그렇게 저는 이제 지난번 2021년도에 그 1억이 되면 팔겠다고 생각한 물량이 있어요. 근데 그때 못 팔았어요. 안 돼서 못 안 가서. 갔잖아요. 그래서 네. 이번에 1억이 됐잖아요. 이야. 매도를 걸어놨어요. 팔렸어요. 그랬어요. 그 비트 물량 이제 1비트를 1억에 팔았고요. 대신 지금 또 적립식 구매를 계속 사 모으고 있어요. 너무 잘하셨네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네, 네. 근데 이게 용도가 다르잖아요. 목적성으로 이제 저금통 만들어서 이거는 정말 또 지금부터 뭐 3년, 지금부터 또 2억이 될 때까지 이렇게 이제 목표하고 이야. 기존에 목표한 것도 팔고 수익 실현 또 하고 새롭게 모으고 그런 것들이 좋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하긴 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뭐 비트 세이빙에서 제가 이해가는 게 제가 관련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맞아. 근데 저는 진짜 너무 좋아서 이 방송 좀 들으시는 분들이 그 첫 댓글로 남길 테니까요. 네. 들어가셔서 한번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네. 그렇게 해서 사용해 보시다가 이제 뭐 더 좋은 서비스 유료로 제공하는 것도 있으니까 저는 유료로 쓰고 있고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이렇게 막 돈 많이 버는데 네. 가격도 너무 싼 것 같아. 제가 옆에서 대표님 2배로 올려도 한다고 막 그랬는데 네. 아직은 안 올리고 계시는데. 네. 네. 많은 사람들이 더 네. 썼으면 좋겠어서.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표님 또 조만간 강연회 여신다고 네네네, 그것도 맞아요.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는 네. 이제 블록체인 비즈니스가 있고요. 지금 이제 준비하는 거는 이제 한국경제TV와 함께 네. 그 비트코인 재테크 특강을 좀 준비했어요. 5주 과정이고요. 여기 저는 이게 왜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결국은 우리가 이 자산을 제대로 투자를 하려면 자산에 대한 공부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게 왜 가치를 가지는지에 대한 거, 그래야 장기 투자가 가능해요. 또 그 안에서 다양하게 또 전략들을 세울 수 있겠죠. 그게 이 자산에 대한 어떤 가치에 대한 게 무너지면 저는 투자도 계속 무너진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좀 세워주기 위한 이제 비트코인 재테크 특강을 준비했고요. 5주 과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으로 준비했거든요. 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좋다. 저희 유저들도 보면 자산이 있는데 이거 저 제대로 배우고 싶은데 이게 온라인으로 약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고 성에 안 차신 분도 있고 그럼. 뭔가 조금 더 밀착해서 이제 하기 위해서 했고요. 기본적으로 이 과정을 보면 블록체인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근데 블록체인은 이해가 필요하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이 왜 장기적으로 가치 있는 자산인지에 대한 부의 저장 기술,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에 대한 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는 투자를 잘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산에 대해서 잘 아는 것과 투자를 잘하는 거는 저는 조금 다른 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 철학이 또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 자산에 가장 잘 맞는 투자법이 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비트코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어떤 비트코인 어떤 사이클이나 또는 장기와 단기 투자의 비교, 네. 또 포트폴리오를 활용하는 방법들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또 블록체인에는 온체인 데이터라는 게 있어서 이 온체인 데이터를 잘 활용하면 투자에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특히 적립식 투자에도. 그래서 온체인 데이터를 좀 이해하는 것들, 그걸 활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비트코인에 우리가 많이 안 다루는 가치이긴 한데 너무나 중요한 가치가 어떤 비트코인이 지정학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건지 또 ESG 면에 있어서 어떤 이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다루는 것들을 5강에서 이렇게 한 5주 정도 하면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해도 높아지고 투자도 가장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네.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사실 제대로 자산 이해 필요하잖아요. 한번 들어보고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길게 투자해서 정말 수익 많이 거두면 좋으니까요. 네, 이런 과정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 이거는 회원 가입을 하고 신청을 해야 되나 보네요. 요거는 이제 그 한국경제TV 사이트인데요. 간편 로그인 가능한 것 같아요. 로그인하고 신청하고 지금은 이제 할인 얼리버드 기간이라서 네. 아마 뭐 투자한 이상의 가치는 충분히 뽑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비트세이빙과 함께 요 비트코인 재테크 특강 강의 링크까지 첫 댓글로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네. 많이 들으시고 네. 그러면은 저 교수님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이제 1억을 깨고 막 거의 9,100만 원, 200만 원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근데 이 특강을 지금 여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지금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게 상승장에 네. 초입은 좀 지났고요. 네. 초입을 막 지난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오를 수 있는 이제 이건 되게 많이 남아 있다라고 여전히 생각하기 때문에 필요합니다. 네. 그 거의 뭐 1억 밑에서 살 수 있는 네. 거의 뭐 몇 번 안 남은 기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딱 이때 들어야 되는 이거 그렇죠. 이제 이거 나중에 들으면 이제 1억 밑에서 못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 정도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교수님 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왜 이렇게 네. 빠지는 거예요 요즘에? 누가 그 질문했더니 네. 누가 이렇게 답했어요. 많이 올라서 빠진다고. 맞는 말이죠. 그죠. 맞는 말인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찾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징후들은 사실 있었어요. 첫 번째는 과열이 됐다라는 징후인데요. 과열이 됐다는 징후는 이 지표는 저희 크립토 퀀트라고 하는 사이트고요. 김치 프리미엄 지표예요. 네. 그래서 현재 김치 프리미엄이 3월 19일 기준으로 10.7일.
김치 프리미엄은 이제 한국의 비트코인 가격이 해외 비트코인 가격보다 높다, 10% 이상 높다, 이 얘기고요. 1억 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00만 원을 더 비싸게 주고 산다라는 거고, 그 한국의 김치 프리미엄이 왜 과열 지표로 또 보냐면 쭉 이제 보시면 과거에 좀 그랬고요. 과거에 이제 우리가 김치 프리미엄 10% 정도 되는 지점이 2021년도 뭐 1월 2021년도 한 1월 요때도 10% 정도 갔을 때 이제 폭락을 했죠. 30% 가까이. 그리고 제가 5월쯤에도 그랬어요. 5월쯤에도 김치 프리미엄이 한 여기 9% 10% 요때 됐죠. 네. 요때 뒤에 요만큼 폭락이 또 왔죠. 그러네요. 왔고 그 12월에 그랬는데 12월 요때죠. 요때도 김치 프리미엄이 한 7% 요때 갔죠. 요때 폭락이 뒤에 이루어졌었고요. 2022년도 5월 달도 거의 김치 프리미엄이 8.6% 이때 했잖아요. 네. 이때 이제 바로 이제 폭락이 이렇게 왔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김치 프리미엄 과거에 한 10% 정도 되는 시점, 그거보다 또 한 단계 낮을 때 5% 되는 시점도 이제 항상 좀 조정이 있었던 시기고요. 10%도 좀 크게 조정이 있었던 시기예요. 그래서 김치 프리미엄이 있었을 때 25%에서 한 30% 정도 늘 조정이 있었던 거고. 그럼 김치 프리미엄 왜 과열이냐? 한국에 매수세가 많으니까 김치 프리미엄이 생겼겠죠. 네. 근데 한국은 거래소가 법인이나 기관들이 운영을 하지 않잖아요. 네. 한국 거래소는 법인 계정이 오픈도 안 될 뿐더러 기관 자금들이 한국의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지 않거든요. 네. 한국의 거래 수요들은 대부분이 다 개인 수요라고 보면 돼요. 네. 그러면 개인들이 그만큼 많이 이제 비트코인을 매수하기 위해서 많이 참여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와. 개인들이 보통 많이 참여를 하면 약간 조금 단기 과열 지점으로 판단을 하니까 반대로 미국의 프리미엄을 우리는 보통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거래소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거래소고요. 코인베이스의 이제 가격이 해외 거래소 대비해서 얼마나 더 비싸냐, 싸냐 고지표인데요. 미국은 한국 거래소와 다르게 이제 코인베이스 거래소에서 기관들이 많이 거래를 합니다. 비중이 꽤 높습니다. 네. 그래서 코인베이스에서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얘기는 기관들의 수요가 그만큼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는 이제 보면은 빨간색이죠. 오. 네. 마이너스 프리미엄. 네. 그러니까 가격이 낮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관 수요가 별로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두 가지 지표를 보면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과열이 와서 우리가 조금 더 스마트한 돈을 기관의 돈이라고 이제 보통 부르니까요. 기관의 수요는 좀 줄어들고 있고 이제 개인의 수요는 엄청 늘어났다. 이게 단기 과열은 좀 조정을 받고 있다. 과열로서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 2달간의 상승은 1월 10일 날 이루어졌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빼놓고는 설명이 안 돼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수요가 엄청 크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수요가 순유입이 한 120억 달러가 돼요. 2달간. 네. 그리고 이제 자산의 11개 ETF 운용사의 자산 운용 총액이 한 560억 달러가 되는데 이게 그때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의 금 ETF 20년 역사가 된 금 ETF의 총 운용 자산액이 960억 달러가 되거든요. 와, 절반이 넘었어요. 그럼 2달 만에 절반이 따라온 거예요. 크잖아요. 20년짜리를. 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ETF는 흥행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제 기관들이나 이제 갈급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색 이제 막대가요. 일별로 봤을 때 ETF로 순유입이 증가한 거예요. 순유입이 순유입이 매일 여기 뭐 3월 기준으로 보면 5억 6천만 달러, 6억 4천만 달러, 3억 3천만 달러, 4억 7천만 달러가 ETF로 비트코인이 신규로 매수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어제랑 엊그제 18일부터 순유출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순유출. 지금 18일 날 보면은 이제 1억 5천만 달러가 이제 빠져나갔어요. 이게 그럼 반대 효과가 나오거든요. 순유입이 되면 비트코인을 현물로 사야 돼요. 근데 현물로 살 때 이제 거래소에서 직접 사는 운용사가 있고 장외 거래를 통해서 사는 운용사가 있어요. 네. 이쯤 어쨌든 간에 바로 현물로 사서 그 금액을 맞춰놔야 되는 거죠. 순유출은 그만큼 빼야 되니까 이게 그만큼 매도 압력을 작용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는 더 커졌어요. 3억 2천만 달러. 오. 그러니까 지금 낙폭이 오늘 큰 게 음. 사실은 이 어떤 이 수급으로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순유출이 많았냐? 그렇죠. 한 단계 더 들어가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궁금해요. 이 차트를 보면 GBTC라고 하는 그레이스케일이 운영한 ETF 운용사에서 이제 GBTC 물량이 여러 개 운용사가 있잖아요. 여러 개 운용사가 있는데 블랙락부터 해서 피델리티부터 해서 아크 인베스트부터 해서 대부분은 다 순유입이에요. 근데 이제 이 GBTC라고 하는 그레이스케일에서 운영하는 요거는 매일 순유출이 일어나긴 해요. 왜냐하면 이미 그레이스케일은 이제 많이 다루셔서 많은 또 유저분 많이 아실 것 같긴 한데 ETF가 승인되기 전부터 이미 확보하고 있던 비트코인 물량이 있었어요. 이제 과거에 ETF 승인 전에 2020년, 2021년도에 그 기관이나 기업들이 그레이스케일의 신탁 형태로 비트코인을 돈을 넣어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었거든요. 보유하고 있던 게 있어요. 네. 그 보유하고 있던 게 이제 ETF 승인 이후에 순유출로 나오는 거죠. 근데 그 물량을 다른 ETF 운용사들이 다 받아줬다. 그게 순유입이 생겼다. 근데 이 그레이스케일의 유출량이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18일, 이게 19일이거든요. 네. 18일이 거의 6억 4천만 달러 유출됐어요. 그러니까 ETF 승인 이후에 가장 큰 금액 유출이 된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어제도 4억 4천만 달러, 꽤 높은 유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레이스케일의 유출이 갑자기 커진 것도 있고요. 이게 줄어들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다른 운용사들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받아줘야 되는데. 네, 받아줘야 되는데 이게 받아주는 양들이 생각보다 적은 거죠. 그 중에서도 이 FBTC라고 하는 요게 피델리티예요. 피델리티는 다른 운용사들과 좀 다르게 이제 거래소에서 현물 매수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운용 금액이 들어오면 이제 블랙락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OTC를 통해서 장외 거래를 통해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시장 가격에 바로 영향을 좀 덜 미치고요. 이제 바로 거래소에서 선물 매수를 하는 것들은 이제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겠죠. 근데 이제 그 피델리티 같은 경우는 18일 같은 경우 보면 거의 없잖아요. 갑자기 확 줄었죠. 예. 제일 적네요. 예. 요런 것도 영향이 좀 존재한다. 이것도 지금 어제도 보면 뭐 이게 3,900만 달러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이런 영향 때문에 가격이 좀 반영이 된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 지금 나머지는 업데이트가 안 된 거예요. 방금 18일까지만 보는 게 일단 맞죠. 왜 저렇게 줄어들었을까요? 피델리티나 이런 데가. 실제 피델리티의 수요 줄어든 것까지는 뭐 더 좀 들어가봐야 알긴 하겠으나 네. 현재까지는 뭐 비트코인 가격은 역시 지금은 이 ETF의 어떤 수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지금 상황인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좀 우려스러운 게 네. 이렇게 그러면 순유출이 네. 더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멈추지 않는다거나? 이걸 예전에도 한번 이제 비슷한 형태로 한참 오를 때 그런 우려를 말씀드리긴 했었잖아요. 이 ETF 효과 때문에 오를 때도 가파르게 오르지만 이게 순유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또 급격히 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이 현상인 것 같아요. 현상인 것 같고 이것의 좀 특징이긴 한데 근데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ETF의 비트코인 ETF를 담으려고 하는 이제 수요가 앞으로 계속 있을 것이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들이든 기업이든 기관들 같은 경우는 자기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ETF를 더 많이 계속 담을 거냐라는 흐름에서 봤을 때는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 나오는 것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아직 담지는 못한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담지 못한 것 같고 그 이제 여러 미국의 투자 자문사들도 있고 자기들 제공하는 상품에 비트코인 ETF를 추가하는 움직임들이 더 보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정성적인 면에 있어서는 좀 기대를 할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이게 빠지는 게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GBTC 물량이 빠진 거잖아요. GBTC 물량의 평단가는 아마 3만 불 정도 될 거예요. 왜냐하면 2020년도, 21년도에 대부분 들어왔던 물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물량들이 어떻게 보면 수익 실현 그렇죠. 또는 그 물량들이 사실 손바뀜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물량이 GBTC 물량이 빨리 많이 나오고 새로운 이제 블랙락이나 이쪽으로 신규 유입이 되고 그러면 이제 현재 손바뀜이 일어나야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GBTC 물량이 뭐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일어나는 현상이다. 수익 실현해야 되니까 이거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GBTC 있는 물량 중에 상당수는
그 또 우리가 크립토 겨울에 뭐 FTX나 루나나 뭐 그 무너진 기업들이 많아요. 네. 그런 기업들에서 물량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어서 아마 뭐 그런 물량들이 또 해소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지금 그래서 좀 이렇게 뭐 그레이스케일 같은 분들, 그러니까 좀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걱정이 없는 것 같은데 한 9천만 원, 1억 넘어가면서 약간의 포모를 느끼셔서 네. 뒤늦게 구매하신 분들은 사자마자 거의 막 10몇 프로가 빠지니까 그렇죠. 뭐 멘붕 상태에 오신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야, 이게 좀 뭐 지금 들어오는 분들한테 좀 듣기 안 좋은 소리일 수는 있긴 한데요. 네. 근데 그런 마인드로 하라는 의미에서 하면 그 지금의 상승장에서의 큰 수익을 버시는 분들은 지난 크립토 겨울에 꾸준히 비트코인을 투자했고 축적해왔던 분들이다. 아, 큰 수익을. 그래서 2022년도, 2023년도에 꾸준히 자산을 모으고 하락장에서 투자하셨던 분들이 지금의 큰 수익을 얻는 거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전고점 넘어서서 미디어 많이 나오고 들어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올해 안에 큰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는 플랜을 세우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3년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올해 안에 돈을 벌지 말라가 아니라 그 이게 되게 몰빵을 하실 수 있거든요. 네. 지금은 좀 하락을 해서 갑자기 투자 심리가 확 줄어들었지만 이거 사실 1억 될 때까지만 가파르게 오를 때는 지금이라도 안 사면 맞아요. 뭐 유튜브 5만 썸네일에 다 2억 간다 그러고 막 맞아요. 5억 간다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맞아요.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그래서 그래서 한 번에 큰 금액을 이제 투입을 많이 하시는 우를 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투자하신 분들은 현금 비중 관리하면서 진짜 3년 계획으로 투자하면 거의 실패하지 않아요. 그렇게 접근을 하시는 게 좋다.